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읽어내는 삶의 지혜. 여러분의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밝히는 통찰을 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소식을 주변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거나 승진 소식을 듣거나 오랜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진심 어린 축하보다 묘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함이 없네,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나?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세상엔 진정한 인간관계란 없구나, 모든 관계를 최소화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접어들면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관계의 소중함을 더 절감하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인간관계의 기회들이 열려있는 나이에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왜 때로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적까지 만들게 되는지 그 숨겨진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 줄 사람과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현명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랑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쁜 소식을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관계에 진정한 평화와 깊이를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사소한 성공조차 숨겨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뇌가 타인의 성공을 위협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공작새가 화려한 꼬리 깃털을 펼치는 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유혹 전략이죠. 고릴라가 가슴을 두드리며 위협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싸우지 않고도 자신의 서열을 인정받기 위한 효율적인 과시 전략입니다. 이처럼 동물 세계에서의 자랑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정밀한 신호 체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과시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 승진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승진을 했지?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진짜 실력은 맞는 걸까? 와, 같이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해석하고 의심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시기와 질투라는 형태로 현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랑을 내 자원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해석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보상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이 보상을 받는 장면을 볼 때에도 뇌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키시다 박사 연구팀은 2016년 타인의 성과를 관찰할 때
사람의 뇌에서 쾌락 중추가 반응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보상이 나의 보상보다 클 경우 도파민 회로가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해,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이 가졌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뇌는 그것을 일종의 박탈, 손실, 실패와 같은 불쾌함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거나 저승진했어요. 와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겸손하게 전달되더라도 상대의 뇌는 반사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랑을 듣는 사람의 의지나 생각은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자랑한 사람을 나에게 불쾌감을 준 존재로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뇌의 반응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매우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잘된 건데라고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몸은 알게 모르게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마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혀가 느끼는 자극처럼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생리 현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야 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나보다 한참 잘 나가는 사람, 월등히 뛰어난 사람에게는 자랑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손실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미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을 자랑 그대로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이번에 새 차 뽑았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할 뿐 시기나 질투심을 느끼기보다 저런 분은 저렇게 살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공격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자녀 교육에 매달려 왔지만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 친구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해서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의 의도와 상관없이 뇌는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너는 성공했으니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웬만하면 사회성이란 것을 배우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불쾌하게 느꼈다고 해서 면전에서 표출하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심리가 결합되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제로섬 사고라는 위험한 심리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의 자원이나 기회를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파이가 존재하고 거기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사고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도로 압축 성장하며 경쟁이 치열했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경험들이 무의식 중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 파이가 이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밖에, 심지어는 마카롱만한 것을 여러 명이 나눠 먹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대 다비다이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경쟁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손실로 인식하는 제로섬 사고를 더 강하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직업적 경쟁이 심한 환경이 이러한 사고를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를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라고 보기가 어렵죠. 입시와 사회적 비교가 치열한 문화에서 이미 살아왔으니까요. 이렇게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다른 쪽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제로섬 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경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성과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세계에서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고 해석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내 기회가 줄어든 것 같고 친구가 집을 사면 내가 살 집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성공조차도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어 누군가의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특히 나와 이 사람 사이의 실력이나 배경에 큰 차이가 없는 비등한 상태일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자 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며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만약 비슷한 조건의 동료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면 이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저 사람만 다 얻지? 라는 의문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구조를 개선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강한 해결법을 찾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동기를 잃어버리고 낙담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부당한 뒷거래나 편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욕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욕은 순식간에 불신과 적개심으로 번져나가 결국 저 사람이 가져간 성과는 원래는 내가 가져야 하는 기회였어. 남의 것으로 승승장구한 주제에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와 같은 격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왜곡되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자원은 공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이고 되찾아야 할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노려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죠. 여기서 진짜 위험한 점은 이러한 공격이 마치 홍길동이나 로빈후처럼 대를 위한 정당한 공격으로 위장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해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설득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은 질투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분노, 억울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에 불까지 붙은 사람은 상대의 성공을 빼앗으려 하고 빼앗을 수 없다면 파괴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좀 해봤다고 사람 바뀌었네. 성공이 전부가 아닌데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네. 이런 식의 성공을 통제하려는 방식의 말을 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랑을 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 사는 게 비등비등한 사람에게는 자랑을 더욱 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의 모함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 입장에서
자랑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만 찾다 보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인간에 대한 환멸감만 커지게 됩니다. 세상은 질투로 가득 찼고 어차피 다 나를 깎아내릴 사람들 뿐이다는 식의 냉소적인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까지 찾아보면서 사람을 파악하려는 이유가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오해 없이 건강하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자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인간의 뇌는 타인의 자랑을 본능적으로 위협 신호, 불쾌한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의 성취는 나의 실패로 왜곡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공을 되찾아야 할 불공정한 자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랑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의 자랑을 했느냐보다 상대가 무엇으로 들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쾌한 해석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자랑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을 현명하게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은 자랑을 위치 표시에서 경로 공유로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랑은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나 이번에 진급했어. 나 이런 거 샀어 같은 말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자랑은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듣는 사람들의 뇌를 자극해서 위협 또는 박탈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가장 쉬운 대안은 도달한 위치보다 거쳐온 경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말을 바꿔서 자랑이 아니라 경험 공유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나도 몇 번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 운이 좋았지 뭐. 혹은 지난 분기엔 성과가 안 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방향을 바꿔봤더니 이번엔 좀 반응이 있더라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지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되 상대에게는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과정의 결과야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우월한 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한 계단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나의 약점이나 실패 경험 혹은 운이 작용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은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야 상대의 뇌가 위협이 아닌 참고할 정보로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랑의 초점을 나에서 구조로 옮겨보세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보상만이 아니라 보상이 주어진 방식에 민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받지라는 불만은 단순한 결과보다도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 구조의 작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번 팀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 정말 때마침 잘 맞았지 뭐. 예전엔 안 됐는데 제도가 바뀌고 나서 기회가 생기더라고. 운이 좋게도 나한테 딱 맞는 정책이 생겼어.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공정성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성공의 원인을 나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즉 구조나 상황에 돌림으로써 상대방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여지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에 집중을 시키면
이제 상대방의 시각은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런 구조 중심의 자랑은 상대방에게도요. 그 조건이 오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요. 기대와 동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랑의 형태를 인정 요청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로 바꿔보세요.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일 때 그 성공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잃었으니 인정해줘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통했는데 혹시 너도 써볼래? 라는 메시지로 포장이 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요즘 내가 이런 방법 써봤는데 나한테는 꽤 효과가 있더라. 혹시 너도 필요하면 참고해봐. 이거 하니까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내 상황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너는 아마 더 잘할걸.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제부터는 자랑이 아니라 팁이 됩니다. 자랑을 팁으로 바꾸면 상대방은 그것을 여러분이 우월함을 뽐낸다고 해석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자원 공유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위협이 아니라 정보와 서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 없이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순화를 해서 전달했는데도 딴지 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재수없게 굴고 사회성이 없어서 공격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지심 때문에 질투하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 하세요. 나이 들어 더 잘 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오히려 친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의 특징 4가지 해시태그 명언 해시태그 좋은 글 해시태그지에 DOWNSUB COM TXT 모든 인연을 붙잡고 가지 않고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내 사람만 곁에 두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의 특징 4가지 해시태그 명언 해시태그 좋은 글 해시태그지에 DOWNSUB COM TXT 어차피 뭘 해도 불만일 사람에게 굳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타인의 공격을 예방하고 심리를 파악하는 활동이 때로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는 겁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차이를 볼 때 사람들은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경외심을 느낍니다. 괜히 함부로 말도 못 꺼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의 중간지대, 바로 그 시기를 잘 지나가기 위한 팁들이 이 채널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인간관계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